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바르그셈에 데뷔하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데뷔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찾아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바르그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답을 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이 잡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바르그셈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MB 문제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의 분량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습니다. 이게 평균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읽어보시면 이제 아주 복잡한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콜 오브 퀘스천이라고 하는 이제 메인 퀘스천이 주어지면서 과연 여기 이 문제에 나오는 테리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분석을 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제한된 시간 안에 찾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MBA 문제를요, 문제당 1.5에서 2.5분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촉박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법적 이슈를 찾아내고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범죄들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에세이에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과거에 기출됐던 문제를 제가 좀 일부 발췌한 거예요. 아주 장문의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 누가 병에 걸렸고 아픈데 이러면서 아주 이야기와 같은 장문의 상황이 주어지고, 제가 이건 발췌를 한 거라 이거보다 2배에서 3배 정도의 분량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콜 오브 퀘스천이 던져집니다. 과연 여기에는 이제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약이 있는지 논하시오. 이런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딱 에세이 시험은 이런 문제가 3개에서 6개 정도가 출제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뿐 아니라 이 문제에 적용되는 법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적 지식을 이제 상황에 적용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리걸 라이팅 스킬을 키우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에세이 시험은 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 법을 법논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발시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MB와 30%가량을 차지하는 에세이를 살펴보았습니다. PT는 여러분들이 MB와 에세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시험이거든요. 저희가 마련해둔 별도 강의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 깊어질 것인데, 지금 당장은 이 2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원엘이나 투엘 공부하실 분들은 이 에세이, 이 부분이 이제 기말고사에 나오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대로 나옵니다. 기말고사 동일한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세이 과정에 맞추어서 원엘, 투엘 과정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험에 대한 개념은 잡히셨을 거고,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예시를 들어드린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은 이제 MB와 에세이가 어떻게 시험에 제출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법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법에 대한 공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꾸준히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과거에 기출됐던 에세이 문제를 직접 작성해 보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그셈과 미국 로스쿨 과정에 대비하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JPS 노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노트를 기반으로 여러분은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와 강의를 기반으로 이해한 법 개념을 제 영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원문 교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트는 기본적으로 MB 노트, 즉 MB의 중요 7과목이 있는 MB 노트로 구성되어 있고, 뉴욕이나 일리노이, DC 시험을 위해 UB 방식인 MEE 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를 보실 분들은 CE 노트로 제공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UB 시험을 보실 분들은 MB와 ME를 받으시고, 캘리포니아는 MB와 CE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 노트들에 맞춰 저희 온라인 강의가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에서는 강의를 마칠 때마다 과거의 중요 개념이나 핵심 개념들을 정리한 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트를 기반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영문, 원서 교재를 통해 실제 영문 키워드와 영문 용어 등에 대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교재를 이제 단권으로 선별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이 교재를 선별함에 있어 이제 바르기쌤에 출제되는 충분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였는데요. 이제 여러 판례라든지 법 해석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혼란을 주는 그런 두꺼운 책을 보거나 혹은 한글만으로 된 교재를 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의 강의를 들으시고 반드시 원문 교재를 통해 이제 키워드와 용법을 익히셔야 돼요. 저희 노트도 한글로 설명은 되어 있지만 중요 키워드나 구문은 전부 영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문을 보시면서 굉장히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는 노트와 강의, 원문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법 지식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법에 대한 공부를 하며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바르기쌤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프랙티스 퀘스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주관하는 NCB라는 단체에서 만든 문제집인데요. OP, 과거에 기출된 문제 1에서 4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최신의 문제들로 이루어진 문제집으로 필수 기출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NCB에서 역시 제공하고 있는 스터디 에이드를 추천드립니다. 이 스터디 에이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NCB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시빌 프로시저의 경우 이제 최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스터디 에이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시중에 바르기쌤 시험에 맞춰서 만든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 일단 그런 문제들 풀어보실 필요도 없고 풀어보실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들만 해도 수백 문제가 넘고 그리고 과거의 기출문제 혹은 SNT와 같은 이런 부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요도를 보자면 이제 프랙티스 퀘스천과 스터디 에이드가 중요도에서 월등히 높고요. 이제 시간이 정말 남으시는 분들은 오픈되어 있는 아주 과거의 문제집, 이제 한 20여 년 넘는 그런 문제들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활용하거나 SNT를 활용해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주교재만 보아도 충분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NCB로부터 실제로 라이센스를 받아서 저희의 온라인 강의에 요 OP 문제에 대한 중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강의는 문제별로 저희가 중요 핵심 키워드와 문제의 포인트를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OP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왜 답인지, 왜 오답인지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여러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출문제 위주로 이루어진 강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세이 시험 역시 저희는 MEE 시험의 경우에는 MEE 시험의 링크 드릴 거고요. 캘리포니아도 캘리포니아의 과거 제출 문제에 대한 링크를 드릴 겁니다. 이 링크는 뭐 오픈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 가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문제들을 보며 여러분들이 답안에 대한 아웃라인도 작성을 해보시고 실제로 답안을 작성하고 저희에게 그레이딩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으로 결정하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과거의 기출문제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아닌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실 시간도 없을 겁니다. 이미 아주 방대한 양의 기출문제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MP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인데요. 바르기쌤과 별도로 시간 날 때 보시면 되는 시험이에요. 이 역시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워낙 오픈소스가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략하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당장은 바르기쌤을 충분히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별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받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목표의식이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리갈 날리지를 습득하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노하우와 피와 땀이 스며들어간 아웃라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웃라인 작성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아웃라인을 작성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의 노트를 받으시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와 퀴즈를 통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법적 이해를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적 이해가 끝나면 원서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원서를 그냥 읽어보면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원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빠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실 텐데,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 키워드와 그리고 미국 법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문구를 여러분들의 아웃라인으로 종합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법적인 지식이 쌓이면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실제로 에세이 답안도 작성을 해보면서 그 문제들로부터 도출되는 중요 포인트를 아웃라인에 꾸준하게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아웃라인 어떻게 쓰나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제가 간단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베이직 버전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희 노트를 기반으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교재를 읽어보며 핵심 키워드를 영문으로 정리하는 것, 이것이 아웃라인입니다. 자, 저희 강의의 예시 화면인데요.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고 중요한 도표 그리고 중요 용어들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세일 오브 구스는 무슨 의미인지, 머천트는 어떤 의미인지, 중요 구문들은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은 한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러므로 노트와 강의를 빠른 시간 안에 이해하고 그리고 교재를 통해 아웃라인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웃라인의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UCC와 커먼러 있죠? 그대로 용어 가지고 오세요. UCC, 커먼러. UCC는 어떤 의미인지 강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UCC에도 중요한 그스와 멀천트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 다 영어라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영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문들 전부 다 저희 교재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강의를 듣고 교재를 읽어보며 그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정리해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상기하고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다 쓰세요. MS 워드 열어서 쭉쭉 쓰시면 됩니다. 넘버링 신경 쓰지 마시고요. 쭉쭉 쓰시고 처음에는 자유롭게 과목당 4, 50페이지를 하시든 10, 20페이지를 하시든 여러분들 편한 대로 초기 버전을 작성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서 실전 문제와 실제 과거 기출문제들을 직접 작성해보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몰랐던 부분이나 혹은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이 잡히실 텐데요. 그런 업데이트 포인트들 지속적으로 아웃라인에 추가하셔야 됩니다. 멀천트에 관해서 과거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나왔다면 업데이트 포인트로서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꾸준히 실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은 최종 버전을 만드셔야 됩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계속 실전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면서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한눈에 들어올 분량까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건 개인차가 있어서 나는 조금 길어도 괜찮다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렇게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요, A4 한 장이 있으면 반으로 잘라서 이제 세로로 양면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곤 했는데요. MB가 총 7과목이잖아요. 그럼 이게 7장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에세이는 한 장에 면이 4개가 나올 테니 이 한 장에 2과목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짧은 과목은 3개도 들어가요. 그럼 이것이 한 4장에서 5장 정도로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팩트하게 정리가 되어야 여러분들 시험에 갔을 때 요 포인트 요거였지, 요 포인트 요런 문제 있었지,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과목당 4, 50페이지였던 초기 버전에서 거의 10분의 1로 줄이는 분량이죠. 그래서 보세요. UCC, 커먼러 이렇게 자세하게 썼는데 나중에는 UCC는 세일오브구스 중요하지, 멀천트 중요했고 커먼러는 이제 서비스냐 넌셀이냐 중요한 키워드만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상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셨으면 왜 남의 아웃라인을 보면 효과가 없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긴 아웃라인을 줄여나가는 것, 이 사이에는 수많은 기출문제와
수많은 노력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이해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웃라인을 기반으로 공부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피땀이 녹아 들어간 아웃라인을 작성하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꼭 유념해 두셔야 하는 포인트를 몇 가지 당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뭐니 해도 아웃라인입니다. 이 아웃라인은 과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많은 기출문제와 여러분들이 작성해본 에세이 문제들, 그런 노하우들이 전부 녹아 들어간 여러분들의 피땀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웃라인이 핵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시험장 가시잖아요. 이 시험장 사진 실제 사진입니다. 저희가 찍은 이 시험장에 가시면 책 꺼내고 몇 번 문제였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열심히 만든 그 아웃라인만이 여러분들의 기억에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기쌤이든 미국 로스쿨 과정이든 꾸준하게 일정 시간 동안 하루에 8시간 이하로 그 이상은 하셔도 여러분들 머리에 소화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일정 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할 것, 바리기쌤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스케일드 스코어 표를 한번 보세요. 바리기쌤의 합격률은 실제로 6에서 70% 그리고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중간 정도 약 130점, 140점 내에만 맞는다면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항상 90점, 100점 맞았는데 미국 변호사 시험 60, 70점 맞고 난 합격하는 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다. 이런 마음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하버드나 예일 나오고 60, 70점으로 합격하는 학생들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미국 법을 공부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어려운 과목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얼 프로퍼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버릴 건 버리는 전략을 반드시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MBA 문제 보셨죠? MBA 문제의 리얼 프로퍼티인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린 문제보다 4배, 5배의 분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면 바로 풀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략적인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제 앞에서 강조한 내용이에요. 공부를 하시고 이제 문제에 접근하실 때 기출 문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이나 오픈소스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볼 필요도 없고 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 문제들만 해도 분량이 상당하고요. 이 문제들은 이제 최근에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준비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들을 통해 최근에 시험 경향도 익히고 유형에도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계속 접하기보다 기출 문제를 다시 풀어보며 오답은 왜 오답인지, 정답은 왜 정답인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직접 강의를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